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 K2 네. 수출 계약을 체결한 그 장갑 찬 거죠? 예, 그 그렇죠. 폴란드의 특사로 이제 선발되셔가지고 의원들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저는 발표가 됐으니까 네. 말씀드리고 그 같이 함께 가시는 의원단 발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돼 아직 있죠. 안 됐기 네, 때문에 특사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폴란드 방산 수출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가 굉장히 많은 방산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커지는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으로 일부 보도가 되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더니 저보다 가라고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폴란드 특사단장 의원님으로 결정이 됐고 네.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보도가 네. 미국 특사단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간다는데 야 정말 이렇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경향TV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왜 김종인 이러는데 그러니까 네. 오전에 이 소식 전해졌을 때 제 지인들도 막 그게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을 하려면 미국 보수계 인사들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공화당 사람들. 공화당 계열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쪽 인사들은 아무래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맥이 좀 두텁지 않을까.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보관이 그런 네. 부분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선에는 보니까 뭐 헨리 키신저 네. 전 미국 국무장관하고도 가깝고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미국과의 교역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간다고 하시기는 하던데 키신저 장관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분이고 네, 지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과거 이제 그 분의 주변에 있던 분들이나 이런 공화당 의원들 중심으로 그렇죠. 아마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이 정부 들어가지고 특사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나라에 파견하는 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일단은 인수위 때 특사가 많이 갔습니다 그동안에.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4대 강국 특사를 인수위 기간에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특사단에는 추미애 의원이 노무현 당선자 그 특사였습니다. 당선자 특사로.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제 정세가 워낙 주변 정세가 긴박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어떤 조금 뭐랄까 메신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하게 출발한 정부다 보니까 집권초 특사 형태를 취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좀 메신저 정치를 하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거의 다 국민통합형으로 설계가 됐어요. 이 기회에 이제 김종인, 이석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수성이 좀 강하고 윤여준 전 장관도 들어있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전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미국 특사입니다. 결국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이제 접촉할 것인가. 그런데 이 강성공화당 의원이나 마가는 우리가 좀 취약한 계층입니다. 네. 말하자면 전통적, 근데 아까 키신저 얘기한 그 사람이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자거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의 주류층에 두텁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인맥들이 많이 돼 있는데 알다시피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정치 외곽에서 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조금 솔직히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방송은 안 보겠죠. 아니 뭐 이거 전 세계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미국 내 어떤 지금의 현 권력의 메인스트림을 접촉하는 네. 데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인준이 돼가지고 어제 첫 이제 보면은 고위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 우리 의원님이랑 김민석 총리하고도 너무 잘하시니까 이번에 총리 이제 인준 통과된 다음에 뭐 담소도 좀 나누셨습니까 혹시? 저는 안 했어요. 만나기는 했어요. 네. 나눈 얘기는 잘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초대 총리인데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좀 나서서 방어하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뭐라고 하더라도
30년 정치한 사람 사선 총리 후보자가 재산 신고 2억 했다 하면은 가난뱅이 아니냐, 깨끗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총리 잘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진짜 잘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대변인 할 때 네. 넥타이 잘 매는 남자로 좀 유명하셨잖아요.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 넥타이 정치. 그런 별명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위당정 협의회 때 이제 김민석 총리가 맨 넥타이가 좀 화제였는데 양들이 잔뜩 있는 이제 넥타이를 메고 온 거예요. 조그만 양들이.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 넥타이 잘 매는 분으로서 이런 설명에 좀 동의하십니까 좀? 뭐든지 다 동의해야죠. 아, 기계적 동의하시는군요. 아니 네. 제가 방송을 줄였다니까요. 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왜요? 동의하시기 힘들어서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을 좀 아껴야지.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이제 전 김종인이라는 사람 왜 특사를 시켰을까 혼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좀 이제 미션을 해와라. 그러니까 물론 자기보다 손 위고 정치적인 지향이 좀 많이 달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줄 때는 뭐 하나 해와라 네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늘도 이제 김민석 총리랑 이제 첫 오찬을 가졌는데 앞으로 네. 이제 정례적으로 오찬을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 나온 얘기가 전공의 문제 잘 좀 챙겨달라. 어려운 미션을 바로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총리하고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 총리나 박태준 총리, 이한동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하면서 꼭 점심을 같이 해요. 네 원래도. 네. 네. 그리고 국정원장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그 김민석 총리는 30년을 정치를 했기 때문에 현장 총리로 새벽 총리로 잘할 거예요. 기대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왠지 주문을 했다는 얘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유흥식 추기경도 이제 만났는데 그분한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 만나면 환담하고 끝나는데 뭔가 뭘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만나는데 다 목적이 있구나 그냥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님은 대전 교구장 할 때부터 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네. 교황하고 특별한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슈에르브 주 교황청 서울 대사 이런 분하고 교황님의 평양 방문을 굉장히 저랑 추진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원래도. 예, 원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네. 물론 트럼프도 노력하지만은 교황님께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이 김정은이 문호를 세계를 향해서 개방한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2027년도 청소년대인가 그때 맞아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니까 그때 남북 공이 양국을 다 방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하게 네. 하고 아마 그 정부에서도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특사를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이번에 위성락 네. 외교안보 실장이 루비오 국무장관 겸 NSC 실장 네.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승절 추천했잖아요. 네. 초청했잖아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을 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말 8초 7말 8초. 이런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준비하고 꼭 성공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종인 국가 원로 같은 사람들이 가셔서 해라. 네. 틀림없이 한다. 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근간은 한미 동맹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수차 얘기했잖아요. 그런 안심을 주고 네. 유성락 외교안보실장은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할 것이고 루비오 국무장관 겸 NSC 실장하고 많은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제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대사하고 만찬을 함께 네.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한미 동맹 이 트럼프 이재명 간에는 충분하게 네.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 언론에서 자꾸 이제 조셉윤 대사 대리 체제가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왜 한국은 정식으로 트럼프가 정부가 출범하는데 대사가 오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좀 외교적 프로토콜에 비추면 어떤 겁니까 이게? 그건요. 네. 우리 한국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연말쯤 정식 대사가 오기 때문에 네. 저는 조셉윤 대사가 처음에 부임할 때부터 10월 달, 12월까지는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조셉윤 대사가 민주당이지만은 지금 좋은 관계를 그렇죠. 네. 만들어내고 특히 이 한국이 쿠데타 위험이 있었지만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총 한 방 안 쏘고 잘 이룩된 것 그리고 미국이 이슈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건 높이 평가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좀 트럼프 대통령이 조셉윤 대사를 3년간 한국 대사로 임명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셉윤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어요. 북한 전문가예요. 미국 국무성 수석 부차관도 하면서 평양에 가서 최선희 부상과 협상을 해서 원비어를 데리고 아 그랬군요. 갔잖아요. 네. 갔을 때 원비어하고 조셉윤 대사가 워싱턴 공항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맞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최선희 부상과 조셉윤 대사의 관계는 끈끈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둘이 가지고 있는 전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왜 김종인 전 위원장일까? 음. 그냥 막연하게 좀 네트워크가 보수당, 네. 보수 쪽 공화당 계열 인사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트럼프 1기 때 그때 당선인 신분 때 트럼프 쪽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밀리에 미국 트럼프 초청을 받고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감안을 해서 네. 이번에 같이 이제 위성락 실장이랑 가서 어떤 성과를 내라고 어떤 그런 미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그런 배경은 몰랐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경선이 한창인데 이것들도 사실은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주말에 보니까 뭐 의원님은 양자 행사를 다 가셨어요. 제가 이제 광주 전남 선대부터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네. 거기를 맡았잖아요. 맡아가지고 지금 4번째 지난 주말까지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전남에서 조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사실 설명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도 제가 5번째 광주를 방문하고 또 5.18 관계자들하고도 또 2번째 만나기로 했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정청래 광주에서 하는데 제가 가서 축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박찬대 후보자는 나주에서 이제 콘서트하고 네. 여수에서 하는데 저한테 패널로 좀 참석해달라고 해서 까짓것 해준 거죠. 빠질 여기에 약간 의미가 아니 근데 있어 생각보다 물론 두 분이 이렇게 격하게 다투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한국갤럽에서 한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그 32%
박찬대 의원에 대한 지지가 28%여가지고 뭔가 좀 약간 박빙 싸움화 되다 보니까 박빙입니다. 사람들이 좀 흥미 요인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흥행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엄청난 성공이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박찬대 의원이 박빙 열세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박빙 열세. MBC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표를 끄는 데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근데 원내 의원들은 조금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당원들하고 의원들 간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은 정청래, 의심은 뭐 보니까 뭐 박찬대 그렇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도 커뮤니티마다 당원들끼리도 논쟁이 아주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아, 뜨겁구나. 굉장히 네. 뜨거운데 문제는 의원들의 영향력을 조금 개선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다층적인 룰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뭐 지금도 이미 박찬대 의원 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결집해 주느냐도 각 지역에서의 영향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층별로 여론의 이 층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비율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국민이 분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란 종식은 특검이, 개혁은 국회가, 그리고 안보와 민생 경제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가 국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당 대표 경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당 대표가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느냐 딱 그게 바로메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이 공격이 없어요. 서로 이해를 하는 네. 그런 좋은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맡겨둬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는 잘 된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